네, 김지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계단이 쫙쫙쫙쫙 있는데 사람들이 있고 요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막 치면서 뭐 노래 같은 걸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소는 여기 계단이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단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장소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계단이 한 5개쯤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라고 생각했느냐. 원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있던 장소는 이렇게 성전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부 장관 벤 그비르는 삼엄한 경호 속에서 알락사 모스크 인근에 들어가 안뜰에서 탈무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정교의 부활절 기간 중 의도적인 도발인가? 그런데 종교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일 넘게 무슬림 출입이 금지된 장소라고 합니다. 원래는 여기가 그 무슬림 그 사원인데 원래는 여기에서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기도는 종교 행사는 못하는 뭐 그런 협정이 있대요. 네, 그걸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곳이죠. 성전산에 있는 알락사 모스크는 정확히 이건데요. 이것도 막 통틀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돔 오브 더 락이라고 한답니다. 네. 영상은 미국의 그 군용기들이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군사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까요? 네. 우선 손상된 미 공군의 KC-135 스트라토 탱커, 그러니까 공중급유기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영국에 도착했는데요. 뭔가 음박 테이프 같은 걸 덕지덕지 발랐다는 이것입니다. 이라는 이슬람아바드에서 21시간 동안 이어진 협상이 결렬된 후 강경한 어조의声明을 발표했습니다. 배신적이고 사악하며 기만적인 미국이라는 적은 전쟁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협상 테이블을 통해 얻으려 했습니다. 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거부하고 군사적 외교 요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조국의 신성한 방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일할 줄 알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나도 알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는데 왜 갔어? 왜 시간 낭비를 했어? 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이유가 있었겠죠. 보여줘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마징가 제트는 매 회마다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한 순간에 왜 해골이 바람 하면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꼭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승리하면 안 되나? 왜 이걸 보여줘야 돼?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잖아. 적이 공격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꼭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싸우고 마지막에 해골이 바람으로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냐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FO가 지구를 침공했다. 이런 이제 뭐 영화가 있다 칩시다. 근데 영화 스토리가 이런 거야. UFO가 지구를 침공하려는 걸 미리 알고 지구의 현명한 지도자들은 외계인과 미리 협상을 하여 UFO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네? 근데 UFO가 침공을 한 거야. 그래서 막 백악관도 뿌개지고 막 청와대도 다 뿌개지는데 극적으로 막 마징가 제트가 갑자기 나타나고 막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막 용감하게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회오리 바람 이렇게 해서 이겼다 그러면 와 하잖아. 전 정치가 그런 것 같아. 쇼 비즈니스 같아. 예방하지 마. 예방하지 말고 사태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극적으로 네가 해결해. 그래야 너는 박수를 받고 표를 받을 수 있다. 정치는 쇼 비즈니스 같아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 예방한 건 안 알아줘. 사건이 터지고 멋지게 해결해야 알아주니까
아마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다 알지만 이럴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엔터테이너이기 때문에 했다. 보여줬지?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사람도 엔터테이너, 쇼 비즈니스 종사자죠. 미국이 이란에 개입하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지금까지 당신이 내가 한 질문 중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원래 안 갖는다고. 원래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근데 왜 보여줘야 돼? 걔네들이 원래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군대를 끌고 가서 위협을 하고 막 뚫고 팼기 때문에 못 가진 거야. 야, 쇼 비즈니스. 전형적인 쇼 비즈니스 엔터테이너 마인드죠. 알마야딘 분석가 무사야 하시는 벤스의 우라늄 핵무기 관련 변명은 매우 허술하고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라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민간용으로 우라늄 농축 수준을 극도로 낮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한 의도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확신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미국 즉 CIA나 무슨 기타 그 정보기관들도 일치하게 그거는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이란은 그럴 생각이 없어. 그래서 얻어맞은 거지. 핵무기를 북한처럼 개발해갖고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에다 딱 장착해갖고 있으면 공격을 안 했을 텐데 순진하게 진짜 착하게도 시키는 데는 니 하니까 야 요새기 뭐야 만만하다 좀 두들겨 패면서 군기를 잡으면은 나머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 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그런 경우를 직접 보기도 했고 당해보기도 했어요. 그 양아치 심리가 그래요. 제가 직접 당한 경우도 있는데 그 얘기하면 동영상 길하니까 넘어갈게요. FMR와 같이 선의는 선의를 낳고 적대감은 적대감을 낳는다. 아니고 네가 호구로 보인 거야. 너무 말을 잘 듣고 IAEA 규칙을 너무 잘 지키니까 야, 저 새끼는 규칙을 잘 지켜보니까 완전 찐따인데 내가 좀 마음대로 데리고 놀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맞아. 내 말이 맞아. 뉴욕 타임즈는 악시오스의 보도를 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우라늄 농축 문제가 이란 미국 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타결 안 됐는데 이 원인 분석해봤자 지금 그래서 여러 사안에 합의에 도달했지만 두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이건 이란 측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이제 협상 내용을 이란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란 측에서 또 방송인데요. 만약 그들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적대국들의 함선들을 압류하여 매각할 것입니다. 이란 국회의원이 말하며 시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배들 미국 배 다 압류해서 팔아갖고 그걸로 배상금 하겠다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이 미군 함선에 경고하는 음성 파일입니다. 뭐라고?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인디안 오션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4월 11일 미 해군 구축함 2척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왔나 봐. 근데 여기를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건넜나 봐. 근데 얘네들이 중간에 막 발견하고 또 경고 2번 하고 세 번째는 미사일 조준하고 야, 안 나가면 바로 쏜다. 그럴 때까지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했는데 결국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 상주하는 것은 미국 함정에 위험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그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기뢰 제거하러 왔다 그러는데 보시면 기뢰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기뢰를 잔뜩 묻어놨다며 이란이. 근데 어떻게 통과한 거야? 그리고서는 야, 우리가 여기 기뢰 제거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영국 배들 다 와. 근데 걔네들 안 오잖아. 걔네들 끌어들이려고 지금 여기서 개생 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협상 중인데 휴전하기로 하고 협상 중인데 이게 양아치예요. 하는 짓이. 호르무즈 해협 수중 이 3D 지도는 이란의 진정한 안정 통로에 수심이 극히 얕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디 한번 보자. 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란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이 통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여기 수심이 낮대요. 이쪽이 도리어 높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이쪽으로 왜 오라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구축함을 대상으로 공중 미 해상 드론 편대가 공격해온다고 가정할 때 함정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얕은 수역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항로 폭이 불과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좁은 해역에는 일반적인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나 장거리 포격조차도 구축함을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수심이 낮고 그 다음에 그 폭이 좁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폭이 좁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대포 155mm 포탄으로도 배를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다 뭐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브레스 TV 조사 결과 미국의 시도는 미국과 미군에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군부가 토요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구축함 2척을 통과시키려 한 시도는 이슬라마바드 회담에 맞춰 기획된 실패한 선전 공작으로 끝났다는 분석이 브레스 TV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기뢰 제거 작업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들어와 이러려고 전언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속보 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적 즉시 발효 또 갑자기 트럼프는 야 이란에 통행료 지불하고 거기 통과한 애들 내가 다 잡을 거야. 막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막 자살행위라는 이러한 이거 로이터에서 진짜 이런 게 나왔어? 8,500km에 달하는 국경을 가진 나라의 해상 봉쇄라는 해상 봉쇄하면은 뭐 육로로 기름 수출 못 하는지 아니? 얘네 여기 내온 내용이 이것입니다. 육로로 충분히 기름 수출을 하고 있거든 이란은. 이런 거예요. 그래봤지 너네만 답답하지. 기름값만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면 어때? 트럼프 막내 아들은 또 돈을 버나 보지. 그러니까 이러한 풍자 짤입니다. 여기 이란이 맡고 있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 여기서 또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란한테 돈 한 번 내고 미국한테 돈 한 번 내고 야 기름값 또 작작 오르겠다. 네타냐후는 자신이 전쟁을 시작했고 따라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진짜야? 사실이야? 이거 영어라서. 제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러 정권과 그 대리 세력에 맞서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에르도안은 그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쿠르드족 시민들을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또 에르도안 얘기까지 합니다. 예? 에르도안이 뭐라고? 터키 대통령인데 예? 테러 정권, 뭐 대리 세력, 뭐 에르도안 다 싸운데 이 사람은 전쟁을 안 하면은 감옥 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나 차라리 내가 감옥 가는 것보다 이 나라가 망하면은 나 감옥 보낼 나라가 사라지는 게 나아 막 이런 심산인 것 같아. 시오니스트 네트워크의 고백. 사람들이 눈에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해 없으며 이스라엘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대거 떠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조국이나 민족의 고향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살기보다는 차라리 떠나는 것을 택합니다. 상황은 정말 좋지 않고 우리는 내부적 사회적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다. 난 떠날 수가 없어서 여기서 강제로 그냥 살고 있는데. 네, 터키의 에르도안.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까라바흐에 들어갔던 것처럼 리비아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뭐 이스라엘에 들어가겠다고? 공격한다는 거야? 이거 선전포고야? 휴전이 선언된 바로 그날 이스라엘은 레바논인 254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피와 징후의 누님은 학살 집단은 무고한 어린이 여성 민간인을 계속해서 죽이고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인종차별 정책 아닌가요? 에르도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형제도 비판, 팔레스타인 그 포로만 사형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사용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 아주 짱짱하게 잘 살아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중동 이야기로 돌아가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폭격 작전 재개에 대한 의향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호위 임무를 동맹국들에게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배 여기서 지나다니면서 저 기뢰 제거 작업하고 있으니까 니들도 와! 막 이러려고.
동맹국들에게 압박이 필요하다면 걸프 국가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강대국들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라도 거기 와서 같이 싸움을 해야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스라엘 혼자서 하기에는 체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협상은 협상이지만 누구도 공격 준비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보잉 센트리 나토 조기 경보기가 터키 상공에서 작전 중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종이 작전하는 지점이 매우 유리하여 이란 일부 지역과 러시아 호케 연안 그리고 노보로시스크 해군 기지까지 신원 미상의 괴한들이 예멘 해안에서 상선을 공격하려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멘 해안이면 여기 아니야. 여기가 예멘이니까 여기 아니야. 수에즈운하 통과하는 여기 해협 여기서 또 해적 나타났대요. 헐, 이쪽은 소말리아도 있는데 예멘인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인 전쟁 방식에 따라서 무차별 폭격을 하는 거. 둘째,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 셋째, 나토를 끌어들이는 거. 넷째, 이란을 점령하고 지상작전을 개시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이란하고 같이 통행료 부과해서 같이 나눠 먹는 거. 미국은 이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을 벌일 수 있으며 평화회담의 이 전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그 미국의 법에 따르면은 60일 동안은 대통령이 이제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작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 30일을 더 줄 수 있어요. 총 90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꼼수를 생각해냈는데 이게 뭐냐? 60일마다 한 번씩 그 리셋을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여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임. 지난번 작전은 끝났고 이번에는 새로운 작전이 시작이니까 오늘부터 60일 다시 시작. 이렇게 하면 무한정 할 수 있대. 그 대신 지상군을 보내잖아요. 지상군을 보내면 이게 좀 힘든 게 60일 안에 지상군을 보냈다가 또 빠꾸 시켰다가 다시 지상군 다시 보냈다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건 좀 힘들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상군을 보낼 수가 없으면 대리 세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PMC, 그 PMC 같은 그런 조직, 용병 조직 같은 게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쿠르드, IS 그런 애들이 아마 그런 걸 대신하고 그럼 얘네들한테 그 용병이니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급료를. 그걸 몰래 원유, 그 석유, 나오는 그 유정 그런 데를 탈취해 갖고 거기서 거를 이제 팔아 갖고 얘네들 이제 월급 주고 이런 식으로 아마 돌렸던 것 같아요. 요즘 여태까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쪽 쿠르드 애들이 안 돼요. 그거 좀 힘들어요. 우리 여기 들어갔다 완전히 몰살이기 때문에 이런 이라크 같은데 이렇게 넓은 평지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기는 완전 산악지대 들어가면 개죽음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 ISW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미 지역에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 지역에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장소 나오고 있고 크라스나리만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의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없고 그리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굴리아이폴리아 지역에 변화가 없고 자포르지아 방면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영 중인 프랑스제 자주포 좋긴 한데 흠이 뭐냐면은 추워서 전자장비가 얼어갖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대포알을 꼭 프랑스 것만 써야 되고 다른 대포알 쓰면 막 강선이 막 마모가 돼갖고 막 수명이 짧아지고 막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옛날에 소니가 하던 짓이잖아요. 소니 왜 망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걔네들은 꼭 자기네 물건에는 자기네 아답터만 써야 되고 아답터도 전압이 딱 그 달러. 다른 애들은 5V, 12V 그런데 얘네는 아답터가 몇 볼트 하여튼 그렇고 그 꼽는 구멍 있잖아요. 플러그 꼽는 구멍도 자기네 규격이 있었고 그것만 써야 되고 피곤해. 그러다가 피곤하니까 얘네들 피곤해 이러고 있다가 이제 다른 대체제가 없으니까 소니만 그걸 할 수 있을 때 억지로 쓰다가 중국이나 이런 데서 똑같은 그건데 더 편리한 거 나와서 안 써 그러고 망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그거 하고 애플도 그 짓 하고 있죠. 망할 것 같아 애플도 내가 보니까.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주방과 러시아와 관계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건 야당
독일 야당인데 제일 인기가 높은데 지난번에 선거 때 막 지방선거 하는데 그 야당 인기 많은 그 후보들이 막 대거 막 사고로 죽고 별일이 많았어요. 예. 갑자기 사망률이 야당 후보 사망률이 갑자기 올라갔어. 사고사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중동에 주목하는 동안 프랑스는 자국 기지 보호를 구실로 항공모함 샤를드고를 지중해 동부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공격을 격퇴하는 대신 함재기들을 이용해 흑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중동으로 빠지고 그 빈자리를 이제 프랑스가 한다는 얘기인가? 우크라이나 흑해에서 정찰하는 거? 원래 미국이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이제 대신하고 미국은 중동으로 빠지기로 했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메꿔주는 건가? 러시아는 대체 시장에서 물량이 남는다면 서방 국가들에게 가스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매우 수요가 많고 공급 요청을 많이 한다고 베스코브 대변인은 베스타지아 자르빈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가스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EU 국가들이 가스를 구매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은 러시아 우스트루가 항에서 스페인 라스팔마로스로 향하던 파나마 국적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은 석탄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한 혐의로 억류되었습니다. 스톡홀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선박에 러시아 국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불법 선박의 활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스트루가는 여기 이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유조선이 이제 출발하는 항구가.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붙잡혔대. 근데 풀어줬대. 근데 혐의가 뭐냐면 바다에 쓰레기 버렸다는 거네. 근데 러시아가 얼마 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러시아 사람 강제로 잡아서 가두면은 우리가 군대 끌고 가서 뺏어내겠어요. 뭐 이거 합법임 이런 법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빨리 풀어줬대. 그리고 거기 러시아 사람 없대요. 러시아 사람 없는 배.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선원이 안 타고 있는 배만 이제 골라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강약약강 깨갱 센 놈한테 깨갱하고 약한 놈은 밟고 그런 거죠. 양아치 본성 딱 드러나죠. 그게 어디라고? 스웨덴이랍니다. 스웨덴이 그랬답니다. 네. 예,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이제 선거에서 져서 다수당이 안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총리도 물러나고 그럼 EU에서 뭐 우크라이나 900억 달러 주는 것도 뭐 새로운 사람은 말을 안 했대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을 안 했대요. 그 새로 선거에서 이긴 사람. 보죠 어떻게 하는지. 네,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남자가 군대 끌려갈까봐 부활절 그 케이크를 무슨 성수로 축복받는 행사가 있나 봐요. 교회에 가야 되나 봐. 케이크 들고. 근데 이거 원격 조정, 그 카메라 달린 원격 조정 자동차에다 케이크를 싣고 가서 뭐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이슬람마바드 회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파키스탄의 두 척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했습니다. 파키스탄 또 소속 그 유조선이 두 척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안에서. 미국은 전쟁 재개 위협으로 이란에 압력을 가할 수 없을 것이다. 뉴욕타임즈. 전쟁에 대한 반감과 유가미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 불안정 그리고 화학 비료와 헬륨 부족 사태 때문에 전쟁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심각한 국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다. 게다가 전쟁 재개는 세계 금융시장의 붕괴와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네, 트럼프는 미국 내 이란 잠복조에 대한 브리핑을 그러니까 잠복조가 지금 도와줘야 돼. 이란 잠복조가 트럼프를 도와서 서부 해안에 FBI가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경찰에 경고해서 이란 잠복조가 뭐라고요?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서부 해안의 목표물을 드론 공격할 수 있다고 테러할 수 있다고 FBI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절실히 필요해. 이 속보 영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꼬셔봐라 우리가 가나 안 가 임마 그런 거지. 호주는 이제 영국에 이어 미국의 이란 봉쇄에 호주도 안 간대요. 영국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가 이제 와서 해협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걔 나토한테 와갖고 영국 프랑스 뭐 와서 도와줘. 여기 좀 니네가 빠지면은 거기가 자동적으로 열린다고 니도 인정했잖아. 근데 왜 굳이 거기서 알짱대는 거야? 우간다 대통령의 아들이 터키에 10억 달러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주지 않으면 자기가 참전하겠다고. 이스라엘 측에 참전하는 거를 안 하고 싶으면 나한테 10억 달러와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달라.
우간다는 또 왜 이러는 거지?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특사 드미트리에프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 비축 연료 사용 가능성 검토 중. 일본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연료 절약과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부채 위기가 전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5 회계연도에 세입 1달러랑 18센트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IMF 맞는다는 거예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이 기간이 미국이나 이 서방의 IMF 국가부채 부도잖아요. 나라가 빚을 못 갚는 게 국가부도잖아요. 그게 IMF잖아요. 그 IMF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야, 정부 뭐 했냐?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을 원한다는 게 일관된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거야. 한 10년 전부터 그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그 경제학자가 주장하던 바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상황이에요. 미국 부채 위기. 아르헨티나의 부채가 또 아르헨티나도 부채가 최대치가 되어 있네. 미국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의 마피아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 그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변동성을 높이는 바람에 걔네들 막 사위에 하며 아들 하며 막 기타 등등 막 돈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알파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전 세계 공급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세계적인 해운 회사 중 하나인 머스크 해운이 긴급 유류 할증료를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 하는데 그 배로 실어오잖아요. 컨테이너서. 그 기름이 들잖아요. 그 기름값이 오르니까 뭐라고요? 야, 이거 운반비 더 받아야 되겠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달되겠죠. 뭐든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다 그 가격이 이제 오를 요인이 생기겠네요. 그죠? 트럼프 아니 제가 살아온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언론인 터커 칼슨은 도널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그것을 몰라서 그랬겠니? 제 생각에는 그래요. 트럼프는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트럼프는 신입이었단 말이에요. 기득권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뭐 공화 뭐 민주를 막론하고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트럼프는 이럴 줄 몰랐는데 나 이런 데인 줄 알면 시작을 안 하는 건데 근데 일단 시작했잖아. 시작한 이상 이제 트럼프는 시범 케이스로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어디서 부동산 업자 따위가 고상하신 정치하시는 분들 이 밥그릇을 뺏으려고 이 새끼 죽어볼래.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주십시오. 물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 한국에 하는 것처럼 그 물주가 누구예요? 정치 자금 빌려주는 사채업자가 있어요. 깡패 사채업자가 있거든요. 그 사채업자한테 가갖고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아마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겠지. 물주 사채업자한테 가갖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야, 네가 그걸 갚는다는 거 어떻게 보장하는데? 한국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후보 데리고 가요. 그다음에 그 술집 있잖아요. 여자 있는 술집에 데려간 다음에 술 먹이고요. 그 집에 있는 여자하고 같이 그 방에 강제로 들어보내요. 그렇게 하고 약점을 잡아요. 아마 동영상도 찍어놓을지도 몰라. 아마 트럼프도 그런 거 경우 아닐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선거 자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는데 너 좀 그거 X양 비디오 같은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연예인 비디오 왜 있어요? 걔 뜨기 전에 방송 출연 시켜주기 전에 스타 되기 전에 비디오를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매니저가 비디오 찍어놔요. 그럼 비디오에 부끄러운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뜬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대형 기획사 같은 데서 얘를 뺏어가요. 야, 우리하고 계약하자. 그러면 얘는 키워놓고 이제 힘들게 얘를 스타를 만들었는데 얘가 대형 기획사를 헐라나 가버리면 배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놓는 이 옛날 관행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그런 경우 아닐까라고 합리적으로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인이니까 정치 신인이니까 기득권한테 탄압당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만할게요 한다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요 새끼는 싸가지를 이 시범 케이스로 한번 아작을 내야 돼. 이러고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강한 우박 폭풍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남부 알하라크 지역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 뭐 우박 홍수라고? 이거 이상한데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이거 봐. 사우디아라비아에 심한 우박 폭풍도 몰아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적인가? 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적들은 지진 우박 그리고 아군 오인 사교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데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적이냐고. 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의 범죄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범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때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포를 걱정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3m 간격을 유지했던 목사 사제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체포되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범죄가 만연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교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오 14세 교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밀었던 세력이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한 세력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자 그 세력이 뭐라고요? 손절을 시작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저는 말을 하지 않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걔네들을 싫어한대요. 트럼프 교황은 정신 차려야 해.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는 바티칸에 있지도 않았을 거야. 교황 네오가 뭐라고 했는데 나는 걔가 싫어. 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는 종교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배후에는 항상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안 해요. 뒤에 꽁꽁 숨어 있어서 일반인은 모르는데 저처럼 관심이 있어갖고 철저하게 들고 파는 사람의 눈에는 마지막에 꼭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착한 척한데 그건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착한 척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죠.